안녕하세요. 청인스쿨의 기초 투자 강의 기술적 분석 파트를 맡은 강민입니다. 오늘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정의란 가격, 그리고 거래량 등으로 통계적 분석의 우위성을 가진 투자 기회를 찾는 투자 거래 기법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가 추세의 강약을 평가하고 가격 움직임의 패턴 또는 보조지표의 분석 도구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해석과 거래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이외에도 가격과 거래량이 존재하는 시장에는 적용이 가능하며, 예를 들어서 선물 또는 원유, 금 등의 상품, 채권, 통화시장 등에서도 기술적 분석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술적 분석 하면은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투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서점에 가가지고는 투자 관련 책들을 찾아보거나 공부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또는 대다수가 제일 최초에 접하게 되는 경우가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뭐 차트 막 이렇게 확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현란하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점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또 기술적 분석이 숫자나 개념이나 그 내용의 뒷 배경이나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기본적 분석에 대비해서 왠지 기본적으로 그냥 몇 가지 비법만 알면 되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실상은 그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적어놨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즉 차트를 기반해 가지고는 거래라는 트레이딩의 방법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가치 투자자들의 차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상과 본질은 다르다. 즉 현상이 본질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같은 값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본질은 뒤에 따로 있으며 현상은 그 본질을 향해서 회귀해 가는 것이다 라는 관점이 가치 투자자의 관점이다 라고 본다면, 현상은 본질을 담고 표현하고 있으며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접근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가, 즉 차티스트 또는 트레이딩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가 기술적 분석을 한다 라고 하면 사기꾼인가 또는 되게 가볍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가치 투자, 기업의 본질적 가치, 이것이 정말 투자이고 차트 그냥 딱딱 보다가 들어가야 돼 하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가볍거나 사기꾼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에 대한 이유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일단은 출간된 대다수의 책들이 차트 책이며 이 차트 책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이 승률 100%의 필살비법, 마법의 성배 이런 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대와 현실이 달라져 버리면서 느끼는 배신감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기술적 분석이 과연 맞는 것인가, 기업 가치보다 싼 거 하면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차트 수급 몰려서 이런 패턴 나오고 이렇게 돌파했으니까 사 라고 하면 과연 이게 맞는 건가 라는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것들도 강의를 통해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기본 가정은 시장, 즉 가격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즉 가격은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도, 이벤트들도 가격에 빠르게 포함이 되고 반영이 된다 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거시경제 요인, 시장 요인, 기업 고유 요인, 그리고 시장 심리 등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의 요인들에 대해서 각각으로 따로 분석을 하고 정보를 접하고 그것을 통합하고 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수요와 공급 등을 통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분석을 하면 이것들이 반영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공부하거나 분석하거나 탐구하지 않아도 이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현상을 공부함으로써 이를 해석하고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술적 분석의 기본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장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치 투자의 개념으로 하면 주식은 현금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내재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에 따라서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선물이나 금,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면 이제 주식 선물 외에 이제 원자재나 뭐 금, 원유 이런 것들은 현금 흐름을 직접적으로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재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분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술적 분석의 경우는 해당의 요인들을 가격이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과 수요 공급 거래량이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든 분석과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주가는 추세를 형성한다. 즉 상승하는 것들은 상승 추세를 통해서 상승 추세가 형성되면 일정 기간 꾸준히 상승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반대로 하락 추세를 형성한 것은 일정 기간 하락하려는 성질을 보인다라는 것을 깔고 있고요. 추세는 단기, 중기, 장기의 추세가 각각 존재한다. 과거의 추세 패턴이나 추세가 미래에도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는 시장 상황과 상품, 거래의 배경 등은 시시각각 계속 변화하지만 이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 즉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나 성향,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약간의 오류, 심리적 편향 등은 꾸준하고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의 패턴이나 해석은 계속 응용되면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기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의 종류를 보게 되시면 이제 지금 보여드린 차트는 선 차트라고 해서 종가, 가격이 종료되는 시점,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에 종가만을 표현해서 가격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차트고요. 시가, 저가, 고가, 종가 중에서 종가만을 사용해서 가격을 나타내는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 차트의 경우는 다른 것보다 추세를 눈에 뚜렷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제일 많이 접하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차트인 봉 차트라고 부르는 차트인데요. 봉 차트는 일본식 차트이며 시가, 저가, 고가, 종가로 구성되어 있어 이 네 가지의 가격 정보를 각각의 봉에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파란색, 빨간색 등으로 해서 상승과 하락을 구분해서 표현한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식 차트라고 불리는 바 차트인데요. 캔들 차트, 앞서 설명했던 일본식 캔들 차트와 마찬가지로 시가, 종가, 고가, 저가 등을 다 표현해 주되 몸통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꺾어서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꺾어서 표현하는 것들이 시가, 오른쪽으로 꺾어서 표현하는 것들이 종가라고 할 수 있고요. 위아래 꼭지 부분은 고가와 저가를 나타냄으로써 캔들 차트와 마찬가지로 색깔로서 상승과 하락을 표현하고 바에 펴져 있는 가지의 방향으로 시가와 종가를 나타내며 선의 위아래로서 고가와 저가를 나타내는 차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미국의 투자책들을 많이 보게 될 경우는 해당의 차트 유형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캔들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캔들 패턴은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나 아니면 거래자들이 매수 매도를 통해서 거래를 발생시킬 때 나타내게 되는 특징,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패턴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를 함으로써 대량 거래 또는 대규모 자금의 거래자들이 거래하는 거래 패턴에서 유래한다고도 볼 수 있고요. 투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에서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의 캔들 패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해당의 모양으로 반복되는 습성이 아니라 유사한 형태로 나오는 것을 추적해서 포착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많은 공부를 통하지 않고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거나 신호가 아닌데 신호라고 잘못 포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해당의 방식을 매매 활용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유형이 있구나 정도로 참고하시는 게 보다 바람직합니다. 상승 반전, 즉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상승으로 전환될 때 나타나는 패턴으로 강세 포화형, 관통형, 동일 저점형, 사다리 바닥형 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바닥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특징들을 나타내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반대로는 하락이 이어지다가 하락으로서 쏟아지던 매물들을 소화하고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반등 시도를 보이려고 하는 패턴이다 라고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강세 포화형 같은 경우는 기존 추세가 끝난 뒤에 추후에 움직임을 기다리는 형태, 하락으로서 매물을 쭉 쏟았으나 해당 매물을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매수 대기자들이 매수를 붙임으로써 하락을 진정시키는 모습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관통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매물이 쏟아지면서 매도가 나오고 다음날 장 초반에도 잠시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이를 소화시키면서 전날에 매물이 나왔던 중간 지점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매수세가 붙었을 때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동일 저점형은 특정한 저점대가 형성이 됨으로써 이 가격 이하에서는 매수세가 붙어서 더 이상 추가 하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붙는 지점이 생겼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다리 바닥형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며칠간의 매물대의 가격대를 소화시키면서 상승 갭으로 오히려 전일 나왔던 매물대에서 다 소화되고 이건 너무 과한 하락이다 라고 붙는 매수세들이 갭으로 주가를 올린 상태로 시작해서 그 이상으로 더 끌어올리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샛별 십자형, 상승 반격형, 상승 잉태 확인형, 상승 장악 확인형 등이 있는데 해당의 패턴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그러니까 하락 매물대를 쏟아내고 그 다음에 다시 매수세가 그것을 감아올리는 형태다 라고 인식을 하실 수 있고요. 이 감아올리는 형태가 음봉, 도지, 이 십자 형태를 도지라고 표현합니다. 시가와 종가가 같고 고가와 저가만 발생을 함으로써 십자가 형태를 띄운 것을 도지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하락기로 매물대가 쏟아졌다가 다시 또 매수세가 감아올리는 모습, 마찬가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형태들이 앞서 설명드렸듯이 정확하게 이만한 길이의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미묘하게 조금씩 다 차이를 보이면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그것이다 라고 포착할 수 있는 눈은 경험과 내공이 쌓여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그냥 시장의 매물과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런 식으로 반영되다가 표현이 될 때가 바닥이 근접했구나 라고 인식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상승 패턴으로는 이제 영망치형, 적산병형, 해머형 등이 있는데 역시나 이러한 형태들로 이루어진 패턴이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 상승 반전 앞서 설명드렸던 패턴의 사례인데요. 영망치형이 등장했던 사례입니다. 영망치형이 등장하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것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사례. 그리고 적산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봉 3개가 나란히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요. 적산병이 등장하면서 상승 추세로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상승 장악 확인형 패턴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를 그리다가 매물대를 삼키면서 돌리곤 상승 추세를 만들었다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상승 지속형은 상승 추세 중에 해당의 패턴이 나오면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패턴인데요. 블록형, 매트형, 상승 갈림길형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승 갭 3법형, 상승 3법형, 장대 양봉 등이 있고요. 이 패턴의 경우는 대체로 이제 일본식 차트에서 일본식 해석 등이 많기 때문에 좀 이름이 난해하거나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냥 이러한 형태로서 매수자와 매도자들의 심리와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지속 사례에서는 이제 상승 3법형 사례가 있고요. 역시나 발생된 대로 상승 추세 그리고 캔들 패턴에서 이제 하락 반전은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가 하락으로 반전될 경우에 나타나는 캔들 패턴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수형은 이제 이렇게 해서 교수대에 매달린 것 같은 모습이다 라고 해가지고 교수형이라는 이름이 붙고요. 흑산병, 적산병의 반대로 음봉으로서 3개가 나란히 등장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석별형, 약세 까마귀형 등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유성형, 집계천장형, 하락 박차형, 하락 장악 확인형 등이 있는데요. 하락 반전은 상승 반전과는 반대로 이제 상승 추세가 꾸준히 이어져 오면서 매수세들이 붙어 오다가 매수세의 기운이 쭉 올라오고 있는 것이 고점에 치달으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매도세가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패턴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나왔던 거랑 다 반대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결국은 매수세가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들러붙어서 계속 매수가 이어지던 것들이 이 정도 수준이면 싶은 매도세가 등장하면서 가격을 누르게 되거나 기존의 매수세가 100주, 200주 살려고 계속 들러붙어도 매도세가 들러붙으면서 1000주, 2000주 던져버리면은 매수세는 가격을 체결하면서 점점 가격은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므로 결국은 앞서서 나왔던 거랑 반대의 패턴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쉽겠습니다. 하락 반전의 사례로는 이제 유성형 사례가 등장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 그리고 흑산병 3개가 연달아서 나오면서 하락 추세가 발생되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락 지속 같은 경우는 상승 지속과 맞는 반대의 개념으로 하락 추세 중에 해당의 패턴이 발생될 경우에는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 라고 가정할 수 있는 패턴이고요. 약세 삼선 반격형, 장대 음봉, 하락 갈림길형, 하락 삼법형 등의 패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당의 패턴에 대한 설명은 결국은 차트의 모양 그리고 캔들의 형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이러한 패턴들이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익히고 계속 차트를 보면서 이러한 패턴이 출현한 것인가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추세를 확인해보고 하면서 계속 익히고 검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해당의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에 강의를 맞추겠습니다. 하락 지속사례에서는 장대 음봉 등장하면서 역시나 하락 추세 그리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추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세는 모멘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물리학에서 관성의 법칙에서 따온 법칙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세 방향성, 즉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추세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승 추세에는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즉 이렇게 그려가면서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면서 전체적인 방향이 우상향하는 경우가 상승 추세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하락 추세는 상승 추세는 반대로 저점과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전체적인 방향은 하락하는 것, 우하향하는 것, 이것이 하락 추세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비추세는 전체적으로는 기울기가 없거나 아니면 완만한 수준 정도로만 움직이면서 등락을 반복해 가지고는 큰 추세적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을 때를 비추세 시장이다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추세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지지와 저항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지, 즉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많아지면서 가격 하락이 멈추는 지점이 지지대야 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저항은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많아지면서 가격 상승이 멈추는 지점을 저항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이 꺾이는 부분들이 지지와 저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앞서서 캔들 패턴도 이러한 지점대에서 주로 캔들 패턴이 등장할 수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락세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하락이 멈추고 꺾이는 부분들이 지지가 되고 상승이 멈추고 꺾이는 부분들이 저항이 된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해당의 지지와 저항 같은 경우는 관련된 심리는 뒷부분에서 다시 후술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추세와 비추세 그리고 상승세와 하락세의 사례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상승 추세 그리고 비추세 구간 그리고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등이 등장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정의처럼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 큰 방향성 없는 모습으로 저점 고점이 그냥 유지되는 형태가 나오는 것이 비추세 구간, 그리고 다시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상승 추세 구간, 마지막으로 저점을 낮추고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하는 하락 추세 구간,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추세의 분류로는 이제 주추세, 중추세, 그리고 소추세,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주추세는 이제 1년 이상간 이어지는 추세를 주추세, 그리고 중추세는 3주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추세, 마지막으로 소추세는 3주 내외로 이루어지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추세, 중추세, 소추세, 이 사례들을 지금 SK 하이닉스 차트에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주추세는 17년 3월부터 꾸준히 이어지는 상승 추세를 만듦으로써 상승세를 그려왔으나, 중추세로는 하락 추세를 만드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짧게 소추세로는 상승하는 구간도 보여주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보통 투자할 때 주추세가 가장 크게 나오니 주추세를 먹으면 되지 뭘 중추세나 소추세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떠한 추세를 보고 투자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견뎌야 하는 구간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판단폭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추세를 제대로 초기에 포착을 하고 매수를 하였다라고 하면 고점을 찍고 이만큼 빠지는 과정을 견뎌야 추세가 꺾이는 부분에서 청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즉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만큼 내가 견뎌야 하는 폭이 커지거나, 내지는 작은 수익을 먹고 작은 그 흔들림만 견디거나,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다라고 보시면서 추세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은 보통 2개 이상의 지점을 잇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저점들을 이으면서 상승 추세, 그리고 고점들을 이으면서 하락 추세를 그리게 됩니다. 추세선을. 그래서 해당의 추세선을 타고는 내려가느냐, 타고는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상승 추세가 이어졌다, 상승 추세가 꺾였다,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 하락 추세가 꺾였다 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추세선 이상으로 가격이 탁 돌파되거나, 반대로 이런 식으로 추세선에서 엇물리면서 넘어나드는 구간이 발생되는데요. 이 추세선 개념을 할 때 생각하실 때 크게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추세선 같은 경우는 이 철장 같은 개념이지 유리벽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닿는다고 바로 깨져버리면서 추세가 깨졌으니까 이제 바뀔 거야 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철장처럼 넘어섰다가 다시 되밀림이 나오면서 다시 추세로 진입해버리거나 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확인, 그리고 그 추세가 되밀림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이후에 이어지는 과정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